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제 동의안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대표의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축구하고 비교하면요. 축구하고 정치는 좀 틀려요. 축구는요. 상대가 이제 자책골을 한 골 넣으면요. 이쪽이 반드시 1대0 한 점을 앞서 나가는 게 축구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저쪽에 자책골을 넣어도 그게 반사적으로 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실망하면 이게 총선에 불참 기권을 해버린다든지 중도로 간다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금 이게 분란,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것만 가지고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이 잘해서 적극적으로 한 골을 넣어야 그게 1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국은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로 아마 이게 이슈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요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저게 지지율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 앞으로 뭔가 자꾸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생 챙기기, 그다음에 인재 영입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4, 33, 33%, 민주당도 33%로 동률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민찬 부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뭔가 반사 이익을 노렸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수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 논란들이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 여러 가지 대선 경선 이 과거부터 해서 쭉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논란들이 이미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이게 어떤 지지율이나 정당을 선택하는 큰 요소는 당장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 결과에 기초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결론을 내실 단계에 온 겁니다. 네. 저는 저희가 무슨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사이익을 누릴 게 없고 저희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유엔 본부 가서 유엔 총회에서 41개국가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엑스포 유치 경제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면담하고 이런 외교 관계부터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 알릴 수가 없어요. 전부 이재명 대표 단식 사법 리스크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사이익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펼치는 이 민생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직 많은 무당층이 계십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무당층의 마음까지 잡아서 저희가 실력으로 앞으로 더 민심에 다가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이 사실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까지 어떻게 민생 법안을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텐데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과제 입법 민주당이 처리해 준 게 있습니까? 원래 아무리 여당이 소수여도 집권을 하고 나면 정무조직법이나 국정입법과제 몇 개 정도는 협조를 해주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어요. 민주당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정무조직법 그대로 아직도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당장 입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여러 개혁 법안, 노동,
교육 이런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께 설명드리는 충분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법 과정, 그 설명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총선 승리를 통해 그 이후에 개혁 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민생에 좀 집중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지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위기라는 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위기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위기다. 그동안은 민주당을 때리면 됐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 때문에 꼼짝 못하는 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뭐로 때릴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어쨌거나 유승민 전 의원의 의견은 이렇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나 신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맞설 마땅한 정책이나 전략이 전무한다면 더 큰 패배가 예상된다. 조세현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주장해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 이 부대변인께서 이제 청년 정치인답게 파지티비한 정치로 사람들 마음 잡는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재 영입을 하는 걸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이 인재 영입 1호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문 전선에 있는 분들을 이제 좀 영입을 해가는 걸 봤을 때 아직도 이제 네거티브한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인재 영입 관련해 가지고는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인재 영입이 사실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출신이고 보수적인 표창원 의원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담동 명품관의 VIP 같은 이제 손혜원 의원도 영입을 해서 결국에 청담동에 걸어도 손색 없는 그런 CI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라든지 김병관 의원 전에는 사실 정몽준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 순위 항상 1위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항상 1위로 나올 정도로 그때 뭘 느꼈냐면 우리 민주당이 중도 영역에 포스트들이 꽂힌다. 그럼으로써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민주노총의 지지 기반화하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실제로 집권을 하고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영입 전략인데 지금 봤을 때는 아직도 네거티브한 정계 개편을 노리는 전술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마이너스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지도부에서 지금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민찬 부대변님의 이런 조언, 변호사님의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여야지 국민의힘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정치권에서는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훈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지낸 인사들도 일부 영입을 했고 그러면서 반문 전선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영입된 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정훈 의원도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그 조광한 남양주 시장 있잖아요. 이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각을 세워서 대립을 했는데 좀 이게 그때 커피 쿠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징계도 하고 계속 대립했는데 저는 업무 능력이나 보면 이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정말 이제 인지도나 능력이 좀 이게 탁월한 이런 게 소위 거물급 있잖아요.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는 네. 이런 분들이 좀 안 보여요. 다 훌륭한 분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옛날에 홍정욱 의원 있잖아요. 홍정욱 의원. 네. 이분이 험지에서 됐잖아요. 상당히 저는 우수한 분이거든요.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이런 이제 여러분을 좀 영입하는 이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인재 영입 더 좀 필요하다.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총선이 아직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 당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렇게 친문 전선이다, 이렇게 부족하다는 말씀 다 받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 국정 운영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좀 국정 수행, 직무 수행 평가를 좀 보면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약간 소폭 상승했고 뭐 오차범위 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뭐 부정평가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외교 활동이나 이런 개혁 작업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묻힌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여러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선 굵게 본인의 할 말은 하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위해서 충분히 그 과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기 때문에 아직 여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개혁 과제나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다가가고 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서 점점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뉴욕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해서 헬기를 타고 일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네, 윤 대통령 지금 뉴욕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제 지역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사실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을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저는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지금 이게 대통령이 너무 이게 강행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는 대통령은 이제 모든 걸 만기칠람할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이게 외교나 안보 이런 부분에 조금 일정을 많이 잡으시고 외교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치는요. 내치는 이제 그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 법무는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잖아요. 국토는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통령이 만기칠람보다는 조금 이게 내각과 역할을 좀 분담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이게 직접 가신 거는요. 워낙 이게 그 대백제전 이게 행사도 중요하고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이게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 백제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우리 그 한류의 원조가 백제입니다. 지금 우리 삼국 사기에서 신라 중심 쓰다 보니까 백제가 묻힌 거예요. 백제가 우리 한류 문화의 원조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고 여기에 그래서 강행군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 외교 분야도 상당히 평가가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